네, 취업정보 백서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코너는요, 우리 예비 사회인들이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요, 본인의 인턴 생활을 아주 똑똑똑히 알려주실 학생이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1부에서도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2부에서는 본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본천 학생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구본천이라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구본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빅데이터나 SNS 마케팅 등에 관심이 많고요. 현재 동부화재 학예 인턴십을 수료했고 하반기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1부에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뭐 어떤 경험을 그동안 지녀왔을까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또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또 대한민국의 아주 수제시군요. 구본천 학생 반갑습니다. 우리 거기 어때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자기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뻔뻔할지 모르겠지만 좀 자신 있게 자기 소개 좀 자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이고 또 한국대학생 인재협회라는 대학생 연합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0명 규모의 단체이고 현재 거기서 1월부터 6월까지 회장을 역임했고요. 다양한 마케팅 프로젝트를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연극에서 음향 연출 같은 것도 담당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1년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와, 이렇게 많은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이 또 있었나 싶어요. 그래요.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턴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동부화재에서 인턴 생활을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고 가야 되겠죠? 정준 캐스터. 네, 오늘 거기 어때 구본천 학생이 다녀온 기업은 바로 동부화재입니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1962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가 설립했는데요. 1973년 증권거래소 주식 상장에 이어서 1977년 자동차 종합보험 및 운전자 보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983년 동부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했고 1984년에는 자동차 보험 전업사에서 손해보험 전 종목을 취급하는 종합손해보험사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이후 1995년 한국자동차보험에서 동부화재로 사명을 변경하고요. 2001년 7월 자산운용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같은 해 8월 ISO 국제표준화기구 9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2003년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과 더불어 자동차 보험 자동 설계 시스템을 가동해서 2009년 9월 총자산이 10조 원을 넘어섰고요. 2010년 기준으로 연매출 6조 원을 달성하면서 종합손해보험회사로 성장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 수익 창출 능력, 성장성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이룩하며 보험회사 평가기관인 AM베스트사로부터 A 엑설런트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해보험 업계에서 유명한 동부화재. 우리 구본천 학생은 동부화재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셨었어요? 네, 저는 동부화재 전략 마케팅 파트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제가 앞서 한국대학생 인재협회에서 처음에 SNS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제 SNS에 대한 관심이 처음에 이만큼이었다면 마칠 때는 이만큼 상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파트장님께 드렸고 파트장님이 마침 SNS에 대한 어떤 마케팅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발표를 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기업에서 SNS 마케팅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요즘 들어서 SNS 마케팅 참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분야가 아무래도 이 금융이나 또 이런 보험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계 2위를 두고 현대해상과 다투고 있는데요. 기존에 동부화재가 가장 먼저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40, 50대 분들에게는 아주 인지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20대 고객에게는 인지도가 낮은데요. 따라서 SNS 마케팅을 통해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또 관련 기획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인턴 생활 중에 자신이 냈던 아이디어 중에 어떤 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동부화재에서 인터랙티브 무비라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붐업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예. 네, 어떤 초콜릿 회사에서 그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를 차용을 해서 동부화재에서 금융업계 최초로 시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이렇게 뭐 실행이 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터랙티브 무비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와, 본인이 의견을 내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윤서 학생 같은 경우에도 경영학과를 또 나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기획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저도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인턴들이 일을 하면서 한 제안들이 기업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노하우. 네, 어떻게 했길래? 네. 이제 물론 이제 신입 인턴 사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제 기업에서 하려던 분야고 그거에 대해서 또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요, 열심히 참 잘해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인턴 생활을 해보니까 동부화재가 어떤 인재상을 뽑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어떤 사람을 좋아하던가요? 네, 동부화재는 진취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동부화재 로고가 다이나믹 리더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인재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다들 고스펙이다 하시는데 제가 토익 성적이 700점의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입사하는데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반면에 저는 다양한 대외 활동과 이색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높이 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대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유리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이시안 대표님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요즘 보험 업계를 보면은요, 이 어학 성적보다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물론 맞고요. 네. 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기업들이 찾는 인재가 바로 그런 인재들이죠.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듯이요. 뭐 그 성적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영어 같은 것이 그렇게 사실은 기업에서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다만 이제 구직자들이 어떤 압박감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일부에서 한 건데요. 네. 지금 본전 학생을 봐도요. 700점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너 취업 어떻게 걱정하는 정도고 아까 말은 안 했지만 학점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딱 들었는데 이 친구가 오히려 지금 어떤 인턴보다도 더 가능성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인재협회 이런 데서 SNS 마케팅에 대해서 좀 들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결과 그렇게 됐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그 아나운서 후배를 뽑아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서 일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학원에서 정말 잘 배워가지고 학원 성적이 되게 좋아요. 근데 실무 경력 하나도 없는데 어떤 친구는 학원에서 성적은 안 좋지만 너무 실무를 많이 뛰어가지고 아주 거의 베테랑처럼 한다. 라고 했을 때 누구를 뽑겠냐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베테랑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들에서도 옛날처럼 뭐 교육시켜가지고 일한다 그런 개념이 좀 없어지고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리고 SNS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대학생들이 많이 알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젊은 피를 수혈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인재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단편적인 스펙보다는 이게 경험 많은 외부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군요. 그나저나 우리 구본천 학생. 좀 회사 자랑하셔도 돼요. 동부화재 매력 발산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매력을 갖고 있습니까? 네, 먼저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상당히 보수 면에서 훌륭합니다. 또한 동부화재는 남성 공채 출신의 근속 연수가 타 기업에 비해서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0여 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적응에 있어서 멘토의 역할인데요. 현재 멘토를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지정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보수 얘기가 나오면은요, 왠지 정확하게 콕콕 찝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기업에 비해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지 뭐 초봉 기준으로 뭐 말씀을 해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제가 인사팀에 듣기로 정확하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네. 네, 대충, 어느 정도? 대충 거의 보너스 합치면 5천에 육박하게. 초봉이요? 초봉이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고 싶어요. 좋은데요. 모두 꿈꿨던 그 정도.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멘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예. 자, 아무래도 각 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요즘이 바로 이 멘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천 학생을 이끌어줬던 멘토는 어떤 분이셨나요? 네. 네. 제 멘토는 총 2분이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 과장분이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현장 근무 출신이었는데 그러셔서 많은 또 현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한 분은 저와 동갑이신 여자 선배분이셨는데 네. 그분이 저의 적응을 도우셔서 편하게 근무를 할 수 네.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좋은 멘토분들을 만났기 예. 때문에 또 회사 생활을 하는데 또 즐거움을 얻었을 것 같아요. 네. 멘토분들 두 분이 혹시 지금 이 순간 보고 싶으십니까? 네, 물론 보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 되면 밥 한번 다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동갑내기 멘토분을 겨냥한 그런 거죠. 동갑내기 멘토분을 겨냥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멘토분을 겨냥한 이야기인가요? 네,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대답이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뭐 초봉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연봉 기준이 아니라 뭐 다 합쳐서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성과급 다 합쳐서. 예, 예. 혹시 그렇군요.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동부화재 자랑을 또 이렇게 애사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좀 힘들었던 점 있었을 것 같아요.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 있었어요? 네.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보다 이제 신입사원이 되면 힘든 점이 아무래도 보험사가 현장 위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원한 직무와 관련 없이 보상이나 현장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이제 야근이 아무래도 금융업이다 보니까 적지 않은데요. 이거는 이제 야근을 하는 그분의 자세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이제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하고 한다면 또 만족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보수면에서 또 금융업계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원래 일하는 시간 외에 더 일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나도 싫어.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야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불편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윤서 학생은 야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사실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밤늦게 혼자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매우 위험하죠.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갈 때 야근을 꼭 해야 되는 회사라면은 생각을 해보실 건가요? 아니요, 그래도 일단 취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싫지만 해야 된다. 네. 그래요. 자, 9번청 학생과 또 동부화재 인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인턴 생활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제일 먼저 물론 이제 인턴에게 업무 같은 걸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회사에 대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네. 동부 같은 경우에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예. 저는요, 사실 주변에 이 심리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무래도 본천 학생도 심리학과를 졸업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심리학과 나오신 분들 보면은 괜히 불안해요. 아, 저분이 왠지 내 왠지,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을 것 같고, 내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너 다음에는 이렇게 말할 거야, 행동할 거야, 이렇게 왠지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본천 학생이 혹시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진 않았을지 궁금한데 어땠나요? 물론 이제 아까 심리학과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경영학과라고 해서 경영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심리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심리를 잘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요즘에 또 애플 얘기도 나오면서 인문학이 대세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심리학과다 출신이라고 하시면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회사 다니시면서 또 떠오르는 뭐 즐거웠던 에피소드나 기억나는 일 없으세요? 네, 아무래도 협력업체나 그 지점에서 많이 케이크를 주셔서, 네, 제가 좀 살이 쪘네요, 인턴 생활하면서. 케이크요? 네, 그것도 있고, 예. 또 담당 멘토 하신 분이, 저랑 동갑이신 여성분이어서 같이 점심시간에 즐거웠습니다. 그분 얘기 많이 나오네요, 오늘. 예. 점심시간에 굉장히 즐거웠다. 인턴, 멘토분께서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나봐요.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아하십니까? 회사에.
네, 회사에서 지원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더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으니까 이 팀에서 멘토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인턴기를 겪다 보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아쉬웠다, 이런 건 좀 더 해보고 싶었다 싶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아직 준비 중에 있고 가을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구직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더욱 이 동부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공채가 난다면은 채용 계획이 있다면은 동부화재에 다시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인턴십이 채용을 전제로 하는 인턴십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채용 전제형 인턴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정규직 도전도 미리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본천 학생 마지막으로 또 인턴십을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선배로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익이 안 되는데 학점이 안 되는 데에서 인턴십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망설이지 말고 일단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채용을 전제로 해서 대학 들어갈 때 수시다 정시다 해서 미리 수시로 들어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기업들이 채용 전제형을 수시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입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제 면접을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진짜 자신 실전 때 더 낫지 않나, 떨지 않고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공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직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방금 본천 학생 말한 대로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재단해서 한계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토익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번엔 지원하지 말고 다음 학기 하는 식으로. 근데 지금 들어보면요. 실제로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그 취업할 마음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지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력들을 최대한 어필하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그 적극적인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기 어때 동부화재 인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인턴 스토리를 공개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거기 어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재미있을 잡매거진 내일도 역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시안 대표와 윤서 학생, 본천 학생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